딱 그 사람만 만나고 나면 하루가 엉망이 되는 느낌 혹시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대화는 하는데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내 자존감은 바닥을 칩니다. 그냥 참고 넘기면 괜찮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이런 관계는 나만 손해예요. 오늘은 내 삶을 망치는 6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알아보고 이런 사람들과는 왜 당장 연을 끊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거리를 두어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조근조근 차분한데 무례한 사람. 차분한데 이상하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조곤조곤 말하면서 친절해 보이는데 왠지 모르게 기분이 언짢아지는 그 말투. 분명 나를 걱정해주는 척하지만 그 속엔 은근한 비난과 깎아내림이 숨어 있어요. 우리는 흔히 차분한 사람은 배려심이 깊고 상처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심리학에서 이걸 후광 효과라고 해요. 차분함이라는 겉모습에 속아 그 사람의 모든 면이 좋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차분한 말 속에 담긴 무례함을 알아차리면 그 순간 더 큰 배신감이 밀려옵니다. 차분한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이 내 마음을 찌를 때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게 돼요. 처음엔 그냥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자꾸만 신경이 곤두서고 며칠 동안 잠 못 이루게 됩니다. 그 이유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쉽게 믿었기 때문에 상처가 더 깊게 느껴지는 거죠. 토요일 오후, 은희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카페에 모였습니다. 다들 아이들과 남편 이야기를 나누던 중 미진 씨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은희야,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애들 키우는 게 쉽지 않긴 해. 그런데 네 남편은 요즘도 집안일 안 도와줘? 그런 남편이랑 어떻게 살지? 난 절대 못 참을 것 같은데. 말투는 부드럽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은희 씨는 순간 당황했어요. 미진 씨는 마치 위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너 잘못 살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은희 씨는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냥 넘기기엔 너무 찔리는 말이었어요. 차분하게 무례한 말을 던지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솔직하고 진실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미진 씨처럼 겉으로는 상대방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깎아내리는 심리가 깔려 있죠. 이들은 직접적인 비난 대신 은근한 말로 자신이 우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려 합니다. 이럴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은희 씨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돕진 않지만 우리만의 방식으로 잘 맞춰가고 있어. 미진아, 너는 남편과 어떻게 일상을 나눠서 살아? 상대의 말을 받아치면서도 내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대화를 상대에게 돌려놓는 거죠. 이 방식은 상대방에게 미묘한 불편함을 주며 내가 흔들리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상대는 나를 깎아내리려 했던 시도가 실패했음을 깨닫게 되죠. 2번째 방법은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을 하지 않으면 내가 진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사실 그 반대입니다. 상대방이 기대했던 반응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당황하게 돼요.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거나 자신이 던진 말이 허공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침묵은 상대방에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약하지 않아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정제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흐름에 휘말리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라. 차분하면서도 무례한 사람은 겉으로는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자존감을 공격합니다. 그들의 의도에 맞춰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내가 더 상처받고 위축될 수 있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하거나 대화를 유도하면서 내 입장을 밝히면 상대방은 자신의 말이 나에게 미친 영향을 깨닫고
상황을 더 이상 자신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결국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차분하면서도 무례한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이 상처를 준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대화로 해결하려 해도 그들은 자신이 옳다는 확신 속에 있기 때문에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기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능하면 만남을 줄이는 것이 나 자신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멀어지면 그들이 더 이상 나에게 상처를 주지 못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인 사람. 나르시시스트는 자기만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마치 배경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오로지 나뿐이죠. 타인의 감정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만 몰두합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친구든 상관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단 한 가지, 내가 주인공이어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화의 주인공이 항상 자신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간에 결국 대화는 자기 이야기로 되돌려 놓습니다. 내가, 나를로 시작하는 이야기가 그들의 전부입니다. 남이 힘들어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대단한 성취나 자랑으로 가득 차 있고 상대방의 이야기는 그저 듣는 둥 마는 둥 넘어가죠.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은진 씨는 오늘도 남편 민수 씨에게 하루 동안의 고충을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어. 상사가 갑자기 말을 꺼내자마자 민수 씨는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그거 알지? 나도 그랬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이야. 이번에 팀을 이끄느라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근데 내가 다 해결했지. 사람들이 나만 믿더라니까. 은진 씨는 남편의 자랑만 듣다 지쳐버렸습니다. 은진 씨의 감정이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았고 민수 씨의 자랑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은진 씨는 대화가 끝나고 나면 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졌죠. 이런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항상 일방적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이나 의견은 무시한 채 자신이 대화의 주인공이어야 한다고 믿어요. 그러니 상대방은 점점 지치고 나중엔 말조차 꺼내기 싫어질 정도로 무기력해집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절대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이 옳고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논리에 휩쓸리면 내 감정과 자존감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땐 대화의 흐름을 확 끊어버리세요. 내 이야기는 알겠어. 하지만 내 이야기도 들어줄 거야? 라고 확실하게 요구하세요. 그들이 자신의 관심사로 대화를 독점하려 할 때 내가 원하는 걸 분명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그들은 끝없이 자랑과 자기중심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을 겁니다. 또한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자리를 피하세요. 내 이야기에 관심 없으면 난 더 이상 이 대화 필요 없어라는 태도로 단호하게 대응하세요. 나르시시스트는 자신만 바라봐주는 사람을 찾기 때문에 내가 그 대상을 거부하면 그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 그 끝은 허망하다. 나르시시스트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타인의 감정은 그저 불편한 장애물일 뿐 결코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과의 관계는 깊어질수록 내가 더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상처를 막기 위해서는 이들과 거리를 두고 필요할 때는 과감히 연을 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꼬면서 깎아내리는 사람. 겉으론 칭찬을 하는 듯 하지만 그 속에 나를 깎아내리는 독을 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칭찬인 척하면서 내 사소한 단점을 부각시키는 사람들은 우리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죠. 이런 사람들은 상대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교묘하게 그들의 말을 통해 나를 작아지게 만듭니다. 그 말이 겉으로는 긍정적인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바로 반박할 수도 없고 그저 상처만 남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내 성과나 노력을 칭찬하는 듯한 말로 시작하지만 대화가 끝날 때쯤엔 어느새 내가 한 일이 하찮게 느껴지도록 만듭니다. 그들은 절대 대놓고 비난하지 않아요. 대신 그거 잘했네, 그런데 라는 말 뒤에 더 큰 비판을 숨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기 위한 말재주에 능숙하죠. 영수 씨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발표를 마친 후 동료 철민 씨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죠. 와, 영수 씨. 프로젝트 정말 잘했어. 그런데 자료가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나 같으면 그 부분을 더 꼼꼼하게 했을 것 같아. 처음엔 칭찬처럼 들렸지만 철민 씨의 말 속에는 영수 씨의 성과를 깎아내리려는 비꼬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분명 열심히 준비해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는데 철민 씨의 말 한마디에 자신이 뭔가 부족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철민 씨는 항상 이런 식이었죠. 겉으로는 칭찬하는 듯하지만 꼭 한마디 덧붙여서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말을 했습니다. 영수 씨는 대화가 끝난 후에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마주했을 때는 그들의 말을 가볍게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나의 성과를 깎아내리려 할 때 절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그들의 의도를 읽어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네 말이 맞을 수도 있어. 그래도 나는 내 방식대로 최선을 다했어. 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그들의 부정적인 피드백에 흔들리지 않음을 보여주세요. 그들은 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만 내가 여유 있게 대응하면 그들의 시도는 무의미해집니다. 또한 때로는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칭찬 속에 숨은 비난은 계속되기 때문에 관계를 정리하거나 대화를 피하는 것이 내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좋은 선택일 수 있죠. 퇴계 이황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칭찬은 타인의 노력을 온전히 인정하는 데서 온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나보다 더 잘나 보이려고 애쓸 것이고 그들의 비판은 끊임없이 내 자존감을 갉아먹을 겁니다. 더 큰 상처를 피하려면 그들과의 거리를 두고 때로는 과감하게 연을 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들의 비꼬기와 깎아내리기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이룬 성과를 당당하게 지켜내세요. 그 누구도 나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에너지 뱀파이어.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사람들, 일명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르죠. 그들과 만나기 전엔 기분이 괜찮았는데 대화가 끝나면 기운이 쭉 빠져버리는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와 불만을 끝없이 쏟아내면서 나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존재들입니다. 마치 말할 상대가 필요해서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의 기운을 갉아먹기 위해 만나는 거죠. 에너지 뱀파이어들은 자신만의 문제에만 빠져 있고 타인의 기분이나 상황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만 늘어놓으며 내가 어떤 상태인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죠. 어떻게 좀 도와줄까? 라고 물어봐도 아니, 그건 안 될 거야 라는 답변만 돌아오고 해결책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저 그 순간 자신의 불만을 들어주는 상대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들은 문제를 해결할 의지조차 없어요. 그저 나의 관심과 에너지를 끌어내서 자신을 위로받고 싶을 뿐이죠. 이들과의 대화가 끝나고 나면 나는 모든 에너지를 빨린 듯 지쳐버리고 그들은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아요. 그들의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습니다. 주말 아침 은정 씨는 친구 수미 씨와 오랜만에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카페에 앉자마자 수미 씨는 한숨을 푹 쉬며 시작하죠.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남편이랑 싸우고 애들도 말 안 듣고 정말 미치겠어. 은정 씨는 처음엔 위로해 주려 했지만 수미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불평만 늘어놓았고 은정 씨가 그럼 이렇게 해보면 어때? 라고 제안할 때마다 아니, 그건 안 될 거야. 라며 부정적으로만 답했죠. 대화가 끝나고 나서도 은정 씨는 수미 씨의 이야기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문제를 짊어진 것처럼 지쳐버렸죠. 수미 씨는 자신의 불만을 털어놨을 뿐 은정 씨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에너지 뱀파이어에게는 절대 휘둘리지 마세요. 그들은 자신의 감정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들과 대화할 때는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네가 힘든 건 알겠지만 난 이만큼밖에 들어줄 수 없어. 이렇게 딱 잘라 말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끝도 없이 나의 에너지를 끌어내릴 겁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대화를 끊으세요. 더 이상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들에게 쏟아붓는 에너지를 아끼세요. 내가 이 문제에 더 깊이 관여할 수는 없을 것 같아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모든 답을 주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내가 던지는 해결책에도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을 끌어안으려 하지 마라. 그저 스스로 중심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에너지 뱀파이어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불만을 쏟아낼 것이고 나의 기운을 끌어내리기 위해 항상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들이 끝없이 불평을 늘어놓아도 내 에너지를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들은 스스로 해결할 의지도 없으니까요. 5번째, 기운을 꺾는 사람. 세상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그들과의 대화는 늘 피곤하고 답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기보다는 항상 문제점만 부각시키고 내 에너지를 갉아먹죠. 무슨 말을 해도 그건 안 될 거야. 이건 문제야라는 부정적인 대답만 돌아옵니다. 그들과의 만남이 끝나면 나도 모르게 기운이 쭉 빠져버리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들은 모든 상황에서 늘 문제를 찾아내고 긍정적인 변화 가능성을 부정합니다.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는 문제를 강조하는 데에만 집중하죠. 내가 제안하는 어떤 방법도 그들에게는 안 되는 이유만 늘어놓을 뿐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마치 세상이 잘못됐다고 한탄하는데 에너지를 쏟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부정적인 말에 휘말리면 나 역시 더 이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준호 씨는 새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동혁 씨가 말을 꺼내자마자 분위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어차피 다 소용없어.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동혁 씨는 늘 이런 식이었죠. 매사에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며 사람들의 의욕을 꺾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때쯤 준호 씨는 동혁 씨의 부정적인 태도에 지쳐버렸고 처음의 열정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과는 단호하게 경계를 그어야 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말에 끌려다니면 나의 기운과 열정은 갈 곳을 잃고 사라집니다. 그럴 때는 네 말도 이해하지만 나는 이 방법으로 시도해 볼 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대화의 흐름을 끊어야 합니다. 그들이 내 긍정적인 에너지를 뺏어가게 놔두지 말고 내 입장을 확실히 고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들이 계속 부정적인 말을 반복한다면 더 이상 그들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과감하게 연을 끊으세요. 그들의 부정적인 말은 결국 나의 자존감과 열정을 끊임없이 갉아먹을 테니까요.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은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자신을 그 감옥에 가두고 그 안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죠. 하지만 그들이 만든 부정의 감옥에 나까지 갇혀선 안 됩니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들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6번째, 조언이랍시고 비판만 하는 사람. 너를 위해서라는 말로 시작하지만 그 뒤엔 끝없는 지적과 비판이 이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마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척하지만 사실은 내 부족함을 들춰내며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도움은커녕 내가 모든 걸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만 남깁니다. 조언이라는 이름을 빌린 그들의 말은 결국 상처를 주는 독일 뿐이죠. 이런 사람들은 항상 너를 위해서라며 나의 실수와 부족함만 부각시키려 합니다. 그들이 던지는 말은 해결책이 아닌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강조하는 데 집중되어 있죠. 대화가 끝나면 도움받았다는 느낌은커녕 스스로에 대한 실망만 남습니다. 그들의 조언은 결국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지혜 씨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며 친구 세영 씨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세영 씨의 첫 마디는 비판이었죠. 그렇게 하면 안 돼. 넌 너무 생각이 짧아.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처음엔 도움이 될 줄 알았던 대화가 어느새 비난과 지적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지혜 씨는 마치 스스로가 무능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대화가 끝났을 때는 조언은커녕 자존감만 바닥에 남았습니다. 이들은 늘 내가 잘못하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자신을 더 우월하게 보이려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진짜로 돕는 게 아니라 나를 깎아내리면서 자신이 더 나아 보이려는 것이죠. 진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은 나를 깎아내리기보다 내 가능성을 키워줍니다. 그들은 내 부족함을 지적하기보다 해결책을 제시하면서도 내가 스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들의 말에는 따뜻함과 배려가 있으며 듣고 나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나를 더 성장하게 만듭니다. 비판만 던지며 우월감을 즐기는 사람들과 혼동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그들의 비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의견 고마워. 하지만 지금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보고 싶어. 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고 그들의 비판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이 던지는 말은 진짜 조언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려는 도구라는 걸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들과의 대화를 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비판은 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거리를 두고 상처받는 악순환을 끝내야 합니다. 율곡 2인은 말했습니다. 비판만 남은 조언은 독이다. 이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언을 핑계로 나를 끊임없이 깎아내리며 그 과정에서 자신을 더 높이려 합니다. 더 큰 상처를 입기 전에 그들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고 필요할 때는 연을 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들의 독설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내 자존감을 지키세요.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고 더 나은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상처받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키는 힘을 가지세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사연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